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세력 대결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도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이틀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 네,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연장해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최진 세안대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어제도 이제 광장 민심이 촛불과 태극기 두 개로 나뉘었는데 일단 시국을 좀 보니까 현재에서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정이 나면 좀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어제 숫자로 보면 뭐 촛불 집회는 100만, 또 태극기 집회는 뭐 3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만이든 300만이든 그 경찰 숫자보다 대체적으로 한 10배 정도 불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민심이 지금 이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크게 듣지 못하던 뭐 아스팔트에 피가 뭐 어쩌고 네. 하는 얘기라든지 내란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고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라든지 경제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내분에 휩싸일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네.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은 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지만 정치인들이 좀 더 자제를 하고 특히 대선 주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들은 정말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나가서 선동을 하거나 하면 이것은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들이 취할 자세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좀 더 차분하게 하고 또 국민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네. 자꾸 분열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일이고 우려된다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헌재 결정을 뭐 불복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보이면서 법치주의의 근본에 대해서 아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어떤 형태로는 결론이 되든 간에 이게 완전히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다. 이 부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처음만 해도 또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부심도 갖고 노벨 평화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불안감이 좀 들죠. 예. 지금 볼칸이라는 그런 이제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이렇게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적과 동지로 이렇게 갈린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쟁 상황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그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많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게 좀 지적을 하긴 그렇지만은 우려했던 대선 주자들, 정치인들보다는 오히려 사실 태극기 집회나 대통령 등 변호인단 쪽에서 극히 위험스러운 발언들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박사모 회장 같은 경우도 연단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악마의 재판관 3명이 있다. 뭐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려도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 재판 변호인단들이 뭐 헌재 재판소에서 뭐 시가전,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만약에 대통령 뭐 헌재가 인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단어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물론 뭐 대권 주자들도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두말 할 것도 없고요. 네. 예.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불상사가 툭 이게 발화점이 터져버린다면 아마 그 책임은 대권 주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정말 해외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정말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최대한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야 될 시점이 딱 지금 요즘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내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 박 대통령은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서 좀 고심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오후 2시에 최종 변론을 헌재에서 하고 이제 종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주간 정도 이제 최종 심리에 들어가서 결론을 낼 텐데 예. 그 대통령의 헌천 심판정 출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 또 직접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 또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국민들이나 헌재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께서 왜 무죄를 주장하는지 본인이 분명하게 최후 변론을 하는 게 네. 옳지 않나 이런 원칙적인 의견이 있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도 아마 원칙적으로는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그렇지 못하는 사정들도 사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헌재가 과연 이제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 어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손봉구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TV에 직접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거기에 나갔을 때 대통령이 최후 변론만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국회 측이나 이제 재판관이 예. 예. 이제 신문을 해야 신문을 되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되면 신문을 뭐 예를 들어서 선의로 할 경우는 모르지만 악의로 굉장히 어려운 법률적 문제라든지 모호한 거라든지 이런 걸 물으면 대통령이들 그런 걸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답변이 또 오히려 꼬투리를 잡힐 위험이 있고 네. 이런 것들도 법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지만 또 하나는 그 방청석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기 했는데 거기 뭐 야유를 보낸다든지 고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 측의 이제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 이 현재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무슨 뭐 연기하기 위해서 꼼수다 트집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성실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재가 예를 들어서 고영태 녹음 파일 같은 거를 굳이 저렇게 해달라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아니 굳이 그걸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저렇게 많은 녹음 파일을 남겼으면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한번 네. 심리를 해보든지 수사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좀 이해가 어렵고 또 헌재가 굳이 특정 그 재판관, 뭐 이정미 재판관이죠. 그 퇴임일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꼭 재판을 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 보면은 6개월 내에 이제 결론을 낸다고 네네. 원칙적 선언을 해놨는데 예. 아니 없으면 후임을 지명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하는데도 우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심히 봐야지 무조건 이게 연기론 술책이다 꼼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 측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마 내일 최종 이제 변론 시한이 최종적으로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안 된다면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근데 출석 예.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면 조사 방식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많은 문제와 비리 의혹이 있어서 헌재나 특검에 나갔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간다. 그럼 대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예 서면으로 써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출을 하거나 대표를 하다 보면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은 물어봐야죠. 근데 헌법재판관이라든지 혹은 특검 뭐 재판관들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데 그 어려운 거를 물어봐서 법리적인 묻거나 막 공지에 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두렵다면 최소한 변호인단을 한두 명 정도 배석하면 될 거고. 근데 이 묻고 답하고 이 부분을 대통령 자체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회견 할 때도 말이죠. 한 번도 그 주고받는 대면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 왕조시대 왕이나 하는 것이죠.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종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라든 헌법재판을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고영태 부분이죠. 파일 이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미 판결이 끝났습니다. 본인들이 다 검토한 결과 그는 대부분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것들은 상당히 고영태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 자기들께 말해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2,000개를 국민들 앞에 다 오픈하자.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 끌기의 또 연장선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나. 그리고 정말 임기 말입니다. 대통령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정말 당당하게 조사를 왜 못 받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하실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대신 배석했던 변호인이 대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종결을 짓는 방점, 이 마무리를 좀 대통령이 좀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래서 탄핵 심판 전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거든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 애초에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저 촛불 민심 태극기 집회로 인해서 이제 상징되는 그 시위로 인해서 두 동각이 난다 그러는데 원래 이 탄핵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차는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사 사건은 특검이나 재판부가 하는 거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건인데 이것을 국회가 그러니까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최종 그 기관인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와 고민 없이 그냥 탄핵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왜 정치권이 자기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은 채 쉽게 그냥 사법부로 넘겨놓고 우리는 골치 아프니까 저 헌재가 심판해 달라. 이것은 정치권이 해야 될 게 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 해법론이라는 것은 네. 지금 탄핵 심판이 임박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분열을 막고 저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이 끝까지 고민을 하자. 다른 저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11월 말에 소위 말해서 4월 퇴진, 6월 대선 네. 나온 것도 그것도 정치적 해법의 일종이고요. 우리나라 예는 아니지만 닉슨이 이제 탄핵 직전에 자기가 사임을 하고 네. 대신 다른 죄를 우리나라는 적용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기소 단계부터 다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사면을 받고 이렇게 딜을 해서 끝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 해법인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고민도 없이 무조건 사법부에 넘겨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적 해법론이 나오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만 탄핵해서 끌어내면 그러면 다 끝나느냐. 이게 다 그럼 사람만의 문제냐.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저 대통령이 들었을 때 또 불행이 닥친다는 보장이 없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87년 헌법체제도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만하고 개헌을 하자 해서 이런 불행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는 게 소위 말해서 정치적 해법론이고 그 안에 대통령의 하야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뭐 전부 보면은 뭐 그냥 전부 일축, 응?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 배경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예,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하야설이 왜 나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예. 이게 원래 친박이라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분들이 이 얘기를 자꾸 하야설을 얘기했냐면은 대통령 이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 대통령 구하기 차원에서 방법을 찾다가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라든지 말해 문재인 대표나 이쪽 뭐 국민의당에서 일제히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야설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탄핵을 모면하고 이렇게 회피해 보려고 하는 그 국면 속에서 나왔던 것이 하야설이거든요. 이게 이제 워낙 논란이 커져 버리니까 네. 예. 이걸 아니다라고 없던 식으로 좀 되풀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모두의 닉슨의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이 많은 문제점들이 증거가 포착이 돼서 사임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게 포착이 돼서 특검에 들어가니까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몇 번 결정적인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라 몇 번 두세 번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중도에 사퇴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몇 가지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최순실 몰랐고 약간 몇 개 어드바이스만 했다고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려했었고 의지했었고 했던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검 지금 대면 조사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 본다면 닉슨의 탄핵 사태 못지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자초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이제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특검 1차 수사 시한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교안 권한대행이 안 해줄 것 같죠.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리고 또 물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이 연장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 검찰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또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무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특검법을 처음에 이제 20일 준비 기간, 70일 수사, 30일 연장 가능성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여당이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검사도 다 야당에서 추천한 겁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시한이 지났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그거 하고 싶어도 이제는 검찰에 넘겨지 대한민국 검찰이 존재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못다한 부분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네. 기각이든 인용이든 났는데 계속 특검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도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검을 보면은 참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불신받길래 중요한 사건 때마다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될 정도로 검찰권이 이렇게 무력한가 하는 것도 보여줬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만은 피의 사실을 무제한 공표하는 것은 이건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 무죄 추정 원칙이 헌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거고 네. 여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지금 유죄 무죄도 아닌데 그걸 매일 특검보가 나와가지고 생방송으로 얘기하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는 게 이런 검찰 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외국에 이런 경우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번은 뭐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네. 이런 식의 특검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검도 이번에 무려 수사 파견 검사만 20명이고 총 105명이에요. 그 인력을 동원해서 이만큼 했으면 많은 또 성과를 거뒀고 했으면은 이제 차분히 마무리하고 일반 검찰에게 넘겨줘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하는 게 옳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이 나름대로 지금 거의 한 90일 가까이 맹렬히 뛰었지만 결국 미흡하다. 활용 점정을 못하는구나. 마지막에 점 하나를 못 찍는다. 국민들의 아직 궁금한 의혹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구나. 증인들이 거부하면 그런 특검의 무력감을 새삼 저희들이 이제 느낍니다. 특히 이제 방금 우리가 말씀해드렸던 대통령 대면 조사, 그다음 청와대 압수수색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쳐야 될 부분은 관문을 아직까지 못 거쳤고 그다음에 독일에 나가 있는 네덜란드 있죠 그 정유라 덴마크에 소환 부분도 예. 아직도 결론은 못 내렸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한 1년 넘게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었던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안 본 건 이재만 예. 손도 못 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청와대 많은 어떤 의혹, 어떤 직무 유기라든지 직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영장 기각되고 이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알맹이를 거의 손도 못 대고 2월 28일 날 특검이 마감한다는 사실. 예. 그러나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고 계속 부풀어 있고 거리에서 광장에서는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참 대한민국 정치 그런 아픈 그런 일그러진 슬픈 자화상을 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